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서울의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한강 최고의 금싸라기는입니다. 오, 한강 주변에 뭐 금싸라기가 있나요? 네, 한강에 예, 금싸라기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요트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아, 네. 뭐 요트도 가능할 것 같긴 유람선? 한데. 네. 유람선은 근데 뭐 적자 나가지고 막 사업자가 바뀌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도대체 어떤 게 금싸라기 사업일까요? 정답은 바로 편의점입니다. 아, 네, 예, 편의점 그러네요.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예. 한강공원에 총 11개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기서 그 8년간 영업한 총 이익이 1,221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솔직히 저 무슨 도깨비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 네. 가보면 진짜 줄을 서서 들어가야 돼요, 편의점에. 맞아요. 그래서 뭐 한 해에는 최고 매출액이 221억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서울시가 이들 매장과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배짱 영업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들 매장에 청구할 소송액이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계약 기간을 넘어서 오랫동안 그 불법 영업을 한 건가요? 네. 자, 현재 그 한강 미니스토어 매장들, 예. 과거에 여기서 노점을 했던 분들이 예. 연합을 해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한드림 24인데요. 예. 이 연합체가 미니스톱과 계약을 맺고 1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2008년 했지만 2009년부터 시작해서 8년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까지가 계약 기간 만료 기간이었거든요. 거의 1년 동안 지금 불법 영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해오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영업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강제 철거를 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동안 소송 끝에 최종 승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 영업을 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자체가 기업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번이 뭐 두 번째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편의점들이? 네, 앞서 세븐일레븐도 예. 비슷한 방식으로 한강공원에서 영업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1년여간 해가지고 예. 서울시가 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승소로 강제 철거해서 지금 한강공원에 가면 세븐일레븐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 대신에 이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4차례 지금 소송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하루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뭐 이 노점상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네. 혜택을 제공한 건데 8년 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혜택들을 좀 더 세금이나 다른 걸로 돌릴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달 말에 새 사업자를 또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블록체인 U. 아, 예. 네. 서울시가 발표한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 뭐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블록체인의 성지라고 불리는 스위스 축크시에서 오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계획인 블록체인 도시 서울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거 구체적인 내용 좀 들려주시죠. 네. 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5년간 1,233억 원을 투입해서 집적 단지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시의 행정 시스템을 또 실험 공간으로 내줘서 네. 서울을 세계 블록체인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라 세계 블록체인의 수도 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지원이나 또 육성을 하고요. 행정 적용을 막는 5개년 계획을 포함했는데 밑에 보시면 개포와 마포의 200여 개 기업 집적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고요. 블록체인 인재도 760명 신규 양성한다. 블록체인 서울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해서 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 서류 간소화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 같은 행정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암호화폐 갖고 사고 팔고 이러면서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이 행정을 간소화하고 네. 또 그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도 이번 달 말에 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인데요. 예. ABF인 서울입니다. 여기서 예. ABF는 아시아 블록체인 앤 핀테크의 예. 줄임말인데 마포 서울 창업 허브에서 하고요. 신라 호텔에서도 하고 이제 서울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행사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인 하나인 그 블록체인 기술인데 뭐 사실 조금씩 우리 일상에 가깝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10년째 공사 중입니다. 예. 공사를 10년 동안 하는 데가 어딘가요? 네, 바로 서울과 의정부를 잇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현장인데요. 예. 이 공사의 완공 시점이 2020년 말까지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예.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이 동부간선도로 상습 정체구역인 월계 1교에서 의정부시 경계까지 6.85km 구간을 기존의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착수를 했는데 네. 서울시가 당초 2012년까지 5년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 게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연기가 된 겁니다. 이곳은 저도 가끔 가보는데 네. 정말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원래 201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뭐 2007년에 시작을 했다면 12년까지 하면 보통 한 5년 5년 정도 되는 건데 거죠. 5년 정도라면 도로공사 정도는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서울시가 처음 확장 공사를 할 때 예. 도로 인근에 지금 보이는 이 방음벽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방음벽이라고 하면 한쪽 면만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의 모습은 터널형입니다. 예. 이게 바로 주변의 이 지역 주민들이 방음벽으로는 안 된다. 터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처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동부간선도로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중랑천을 마주보고 도봉구 쪽에 있고 노원구 쪽에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양쪽 지역에서 나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아하.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좀 규모가 커졌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방음터널 위에 태양광 집전 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예. 추가로 이런 공사가 되면서 지연되게 된 거라고 서울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앞으로 2020년 말까지 전력 생산도 할 수 있는 방음터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애초에 물론 2007년은 박원순 시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할 수가 없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소음의 문제는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고민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음 터널로 만들면서 그 위에 그 수많은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다는 예. 것이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지하화 공사도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여러 예. 가지 설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좀 잘 됐으면 지연이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여기를 지나다니는 그런 교통량 또 이걸 통해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도 특히 의정부 인근의 그런 네. 주민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건데 예. 뭐 조만간 하여튼 공사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사의 지연만큼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저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 태양광 집진 시설 잘 만들어가지고 네. 아주 안정적으로 좀 좋은 전기를 갖다 많이 생산해서 서울시의 에너지가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좀 용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럼 주변 드는데요. 지역 주민들도 좀 반가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에게 좀 싼 값에 전기를 네. 공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아무튼 박철민 기사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